앞으로 아버지 병원비는 장남인 내가 책임질게. 진료비 연체 2개월분 안내해드립니다. 형, 병원에서 연체 문자가 왔어. 아, 그거 바빠서 처리를 못했네. 형, 아버지 정기예금 해지한 거 다 알아. 그걸로 골프 회원권 산 것도. 어떻게 형이 그럴 수 있어? 그게 왜 문제야?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낼 거니까 신경 꺼. 그리고 골프 좀 칠 수 있지.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은 아버지의 병간호를 둘러싼 형제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예금을 해지해서 사치를 부렸던 형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회복으로 완전히 달라진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이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55입니다. 아버지는 반년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라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전화를 드리려고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으셨죠. 이상한 느낌에 아버지 댁으로 달려갔더니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당장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쉽지 않은 회복 과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초기 3개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활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해요. 저와 형은 번갈아가며 병원을 지켰습니다. 형은 저보다 3살 위인데 아버지와 더 각별한 관계였어요. 아버지도 항상 우리 큰아들. 일하며 형을 자랑스러워하셨죠. 초기 병원비는 제가 모아둔 적금을 깨서 해결했습니다. 수술비와 중환자실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한 달 후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곧 장기 재활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때 형이 제안했어요. 정연아, 앞으로의 병원비는 내가 맡을게. 장남인 내가 책임져야지. 솔직히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게다가 형은 부모님께 항상 효자였으니까요. 명절에도 늘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가고 부모님 생신에도 항상 좋은 선물을 준비했었거든요.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말씀은 어눌하셨지만 우리를 알아보셨죠. 정현아. 그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어요. 생각보다 의식 회복이 빠르네요. 앞으로 재활 치료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저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아버지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형은 직장일이 바쁘다며 주말에만 가끔 들렀죠. 하지만 병원비는 형이 내기로 했으니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 요양병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진료비 연체 2개월분 안내해드립니다. 처음엔 착오인 줄 알았어요. 형에게 전화했죠. 형, 병원에서 연체 문자가 왔는데 확인 좀 해줄래? 형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 그거 조금 바빠서 처리를 못했네. 이번 주말에 갈게. 뭔가 이상해서 병원 행정실에 직접 문의했더니 형이 처음부터 병원비를 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당황스러웠지만 형을 믿고 싶었어요. 아마 무슨 사정이 있었겠거니 생각했죠. 주말에 형이 병원에 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혹시 무슨 일 있어? 병원비 말이야. 형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그냥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걱정 마. 곧 해결할게. 그날 저녁 아버지의 통장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축벌레라고 할 정도로 평생 알뜰하게 모으신 분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인터넷 뱅킹을 들어가 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3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이 2달 전에 해지되어 있는 거예요. 뱅킹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랑 형밖에 없었어요. 이건 형의 짓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돈이 해지된 날 한 골프장에 3,800만 원이 송금된 겁니다. 아버지의 간병비로 쓰겠다더니 골프 회원권을 산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장 형에게 전화했죠. 형, 아버지 정기예금 해지한 거 알아?
그걸로 골프 회원권 산 것도 아버지 쓰러지셨는데 어떻게 형이 그럴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형의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게 왜 문제야?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낼 거니까 신경 꺼. 그리고 골프 좀 칠 수 있지.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그 말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야, 이게 너가 말한 장남의 책임이냐? 아버지가 널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그날로 형과 모든 인연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병원비를 다시 부담하고 있어요. 적금도 깨고 대출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앞에 당당한 제가 잘하고 있는 거라면 좋습니다. 아버지께는 형의 일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미 몸이 불편하신데 마음까지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가끔 형을 찾으셨지만 저는 형이 해외 출장 갔다며 둘러댔습니다. 형과 연을 끊은 지 2달이 지났을 때 아버지의 상태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움직임이 조금 더 원활해지고 이내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재활치료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박 선생님, 아버님의 회복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좋아지는 아버지를 보며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는 보조기구를 짚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씀도 훨씬 또렷해지셨어요. 정연아, 내 형은 왜 안 오니? 충격 받으실까봐 거짓말로 대충 둘러댔습니다. 아버지, 형이 요즘 많이 바빠요. 곧 올 거예요. 아버지는 무언가 눈치채신 듯 했지만 더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재활에 더 열심히 임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의사 선생님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아버지는 휠체어 없이도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인지 능력도 거의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셨고요. 정연이 덕분이야. 너가 매일 와서 도와줘서 빨리 회복했어. 이런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재활 6개월 차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러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 선생님, 아버님 상태가 정말 놀랍게 호전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2달 안에 퇴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에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바로 집을 정리하고 아버지가 생활하시기 편하도록 준비를 시작했어요. 퇴원을 일주일 앞두고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정연아, 형한테 연락해라. 퇴원하는 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과는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형이 너무 바빠서. 내가 알고 있다.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일 있었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아시는 건지. 간호사가 실수로 말해줬어. 내 형이 한 번도 병원비 낸 적 없다고. 아버지의 말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께 숨기려고 했던 게 무색했죠. 미안해요, 아버지. 형과 제가 지금 연락을 안 해서요. 아버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퇴원하는 날 내 형도 있었으면 해. 결국 저는 5개월 만에 형에게 연락했습니다. 냉랭한 대화 끝에 형은 아버지의 퇴원날 오겠다고 했어요. 드디어 퇴원 당일 형은 약속대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서로 눈인사만 나눈 채 아버지 병실로 향했죠. 아버지는 두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두 아들이 다 왔구나. 병원 절차를 마치고 우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으시더니 우리 둘을 불렀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좀 하자. 내가 다 알고 있다. 형과 저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상철아, 네가 내 예금을 해지해서 골프 회원권 산 거 알고 있다.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병원에서 다 듣고 있었다. 내 동생과 간호사들 대화들. 귀는 멀쩡하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안쓰러워졌어요. 형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책망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셔서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 아버지는 그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제가 물었습니다. 내 재산 정리한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하고 싶었어. 서류를 보니 아버지 명의의 모든 재산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자산이 있었어요. 상철아, 네가 가져간 돈, 그건 이미 지난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 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연아, 너도 네 형을 이해해줬으면 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 사업은 너희 둘이 함께 맡아야 한다. 가족 사업이라니 저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작은 부동산을 몇 개 갖고 계셨지만 사업이라고 부를 만한 건 없었거든요. 내가 너희들 모르게 조금씩 투자해온 것들이 있다. 이제 너희가 함께 관리했으면 해. 아버지는 서류 뒷장을 넘기셨습니다. 거기엔 세 채의 상가 건물 임대 현황이 적혀 있었어요. 형과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철이는 사람 관리를 잘한다. 세입자 관리와 계약을 맡아라. 정연이는 꼼꼼하니 회계와 시설 관리를 맡아라. 아버지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살려 함께 일하게 하신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가 서로 화해해야 한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연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 돈을 가져간 것도 너에게 거짓말한 것도. 솔직히 말해 아직 완전히 용서하기는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형, 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형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골프 회원권 반돈이야. 아버지 병원비로 썼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돌려놓고 싶어.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가장 바랐던 게 이거였어. 그날 저녁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함도 있었지만 형과 저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그저 지켜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형과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가족 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조언을 따라 상의하며 결정해 나갔죠. 한 달이 지난 지금 형과 저는 매주 한 번씩 만나 사업회의를 합니다. 아직 서로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진 못했지만 과거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요. 형도 많이 반성했고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셔서 이제 가끔 저희 회의에도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세요. 가족은 서로 의지하고 용서해야 한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모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때로는 위기가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저희 가족은 이제 조금씩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박정현님의 사연 잘 들어보셨나요? 아버지의 병환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계기가 된 것 같네요. 특히 아버지의 지혜로운 중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꾸짖기보다는 각자의 장점을 살려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죠. 가족 간의 갈등은 복잡하고 아픈 일이지만 대화와 이해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미처 나누지 못한 가족과의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이 그 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헤이썰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DJ 서연이었습니다.